시댁, 시어머니 기일. 형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어머님 제사 내가 모실 거야. 너희들이 다 가져갈 수 없도록 할 거야. 시어머니의 기일에 맞춰 제사를 지내려는 순간 아주버님과 형님이 난입하여 제사상을 엎으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모인 가족 모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들이야? 감히 어머니 제사상을 엎어? 어디서 못 배운 짓거리야? 형님 고송하세요. 이러다 쓰러지십니다. 질부, 이게 무슨 행패야? 세상 천지에 제사상을 엎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고도 복 받길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머니 제사를 지낼 거예요. 이제까지 제사는 다 무효예요. 형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큰 죄입니다. 1년에 한 번 제밥 드시러 온 어머니께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차린다고 하잖아. 너희들이 다 가져가도록 가만 안 있을 거야. 아버지, 제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려요. 저 사람 말처럼 이제까지 제사는 다 무효입니다. 지금 너희들 선산 때문에 이 짓을 벌이는 거냐? 네 어머니 죽고 한 번이라도 제사 차린 일이 있어? 이 모든 준비는 둘째 내외가 다 했다. 그것도 20년을 한결같이 준비한 동생에게 부끄럽지도 않아? 이 천벌받을 것들아! 그러니까 왜 우리들 상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냐고요. 우리는 자식 아닙니까? 이깟 제사가 뭐가 중요하다고 제사 차린 저놈한테 그 선산을 다 준다는 겁니까? 그 선산은 장남의 장손인 제가 맡는 것이 맞아요. 앞으로 우리가 제사 모시고 다 할 테니까 그리 아세요. 형,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살면서 몇 번이나 왔어?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가져가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 너무 속보이지 않아? 더구나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은 엄마 기일이야. 남들이 보면 우리가 그깟 선산 하나 바라보고 20년간 엄마 기일 챙긴 줄 알겠네. 그럼 아니야? 그 음흉한 속내는 드디어 드러내는구나. 네가 장남이야? 내가 장남이야. 그러니 이 집에 속한 재산은 장남이 우선인 거 몰라? 당신 뭐하고 있어? 가져온 음식들로 다시 차려. 동서, 이 난리난 상에 음식을 올릴까? 빨리 치워! 아주버니와 형님을 제외한 식구 모두 형님이 이러는 의도 앞에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도 재물 욕심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제사상을 엎은 것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혼절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시면서 형님에게 한 말씀 하셨습니다. 참 좋은 행동들 하는구나. 그깟 선산 하나에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다니. 너희들이 천년만년 돌아가신 형수님 제사를 지낸다고 해도 우리 집안에 공동으로 남긴 제사는 다 건배한테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작은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재산을 건배놈한테 준다고 난리십니까? 이건 우리 집 일이니 신경 끄세요. 저 배은망덕한 놈. 사고 수습 후. 이러다가 아버지까지 무슨 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네 놈이 욕심을 버리면 돼. 다 포기하고 조용히 살면 돼. 아니, 이제 보니 내가 포기할 일이 아니었네. 나도 이제 욕심을 내볼 거야. 나 받을 거야. 여보, 왜 그래? 분위기 더 안 좋아지는 거 안 보여? 아니, 서방님. 그깟 제사 좀 챙겼다고, 아버님 생신 좀 챙겼다고 다 한 것인 줄 알아? 우리가 한가한데 안 한 거야?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랬지. 형수님, 말씀 잘하시네요. 이 사람도 직장 다니면서 이 살림 이끌어 왔습니다. 돈이 되는 일에만 챙기는 형수님도 너무하신 겁니다. 어디서 형수한테 말대꾸야? 너 그렇게 배웠어? 형, 우리 나이가 벌써 50이 넘었어. 우리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해도 너무하네. 뭐야? 이 자식아, 내가 오죽하면 이래? 시끄럽다. 너희들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나중에 마음 좀 추스리고 나면 너희들 불러 모을 테니 그때도 이런 일을 벌인다면 너희들 보는 앞에서 죽으련다. 그러니 다 가거라.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안 가냐? 이 자리에서 내가 죽는 꼴 보려고 그래? 진정하세요, 아버지. 뒷정리만 끝나면 갈게요. 뒷정리도 필요 없다. 오늘은 다 가거라. 거실, 기일 2일 전. 예쁘게 붙여야 시집가서 예쁜 딸 낳는다. 그건 송편이나 만두 빚을 때 하는 말 아니야? 전도 마찬가지야. 더구나 할머니 드실 거니까 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거야.
그래야 우리 손녀딸 참 착하네 하시면서 좋은 신랑감 점지해 주실지? 엄마, 내 나이 이제 22살이야. 그리고 나 시집 안 가. 시집을 왜 안 가?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사랑도 받고. 난 엄마 아빠랑 평생 같이 살 건데? 그 말 꼭 지켜라. 난 벌써부터 우리 딸이 시집 간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아. 나도 안 보내련다. 그리고 어떤 놈이든 내 딸 데려간다면 도둑놈 같아서 주기 싫다. 아빠랑 평생 살 거지, 우리 딸? 그럼 아빠 같은 남자 안 나타나면 시집 안 갈 거야. 가만. 그럼 나 같은 녀석이 생기면 간다는 거잖아. 제이 너 이렇게 아빠를 배신하는 거야? 그럼 아빠처럼 좋은 남자를 평생 혼자 살게 만들어? 우리 채이한테 아빠가 속았네. 속았어. 아이고, 두 부녀가 아주 잘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밤 잘까요? 안 이쁘잖아. 이게 뭐야? 남편 손목 나가는 거 안 보여? 자꾸 이러면 나 안 한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당신이 한번 해봐. 아들이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거 어머님이 아시면 저 세상에서 바로 넘어오신다고 하겠어요. 그런가? 그나저나 당신 피곤해서 어쩌냐? 회사 일도 많은데 이렇게 제사 준비까지 해야 해서? 한두 해 해. 벌써 20년째야. 이제 이골이 날 만큼 났어. 그리고 채이 잘하는 거 봐. 애도 이골이 난 거지. 맞아. 나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곁에서 전 붙였어. 덕분에 신부 수업은 확실히 하고 있잖아. 그런 건 안 배워야 더 좋은 곳으로 시집 간다고 하잖아. 저 봐. 말끝마다 시집 이야기하는 거. 근데 엄마, 아빠는 장남도 아닌데 왜 아빠가 할머니 제사 지내는 거야? 원래 장남이 지내야 하는 거 아니야? 아휴, 요즘 누가 장남, 차남 따지니. 예력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큰아빠랑 큰엄마는 할머니 제사 때도 바쁘다고 잘 안 오시잖아. 어쩔 땐 얄미워. 엄마도 바쁘잖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바쁘시니까 그러지. 너는 나중에 형제 많은 곳에 막내한테 시집가라. 엄마처럼 고생하지 말라고? 엄마가 무슨 고생을 해. 그냥 좀 편하게 살라는 거지. 매년 당신한테 미안해. 하긴 벌써 20년째 같은 소리네. 다 내 팔자지요. 저희 부부는 차남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를 20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참석도 하지 않고 종교까지 바꿨다며 아예 손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그만 들어가서 공부해. 나머진 우리가 할게. 생선이랑 닭도 쪄야 한다면서. 괜찮아? 아이고, 이제 술술 나오네. 괜찮아. 아빠랑 하면 돼. 그럼 난 들어간다. 아이고, 힘들다. 여보, 아주버님께 말씀드렸어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설레발칠까 봐서. 그런데 정말이실까? 갑자기 그런 말씀이니 이상해. 아버지가 어디 빈말하시는 거 봤어. 그리고 작은아버지까지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마음이 동하긴 했어. 나도 욕심쟁이인가 봐. 우리가 언제 그런 거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 만약에 주신다면 그냥 받아. 그동안 당신의 노력값이니까. 감사하게 받아.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도 몰라. 이번 제사 때에도 못 오신다고 했죠? 주말도 아니고 주중이고 두 분 다 직장 다녀서 힘들대. 나도 직장인이네요. 그날 나도 눈치 보며 반찬한 거야. 알지. 그래서 당신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해. 20년 동안 한결같이. 그런 공치사 듣자고 한 말 아니네요. 나 피곤해. 빨리 정리하고 자자. 뭐? 더 할 거 있어? 생선하고 닭은 내일 한다며. 전 남아서 냉동실에 넣어야 돼. 당신도 그만 쉬어. 이럴 때는 아들이 필요한데. 그래야 내가 이런 심부름을 안 하는 건데. 아들이 절실히 필요해. 없는 아들을 여기서 왜 찾아? 아까워서. 좀 젊을 때 늦둥이라도 보는 건데. 지금이라도 어떻게 안 될까? 응? 이는 시끄러워. 빨리 정리하고 자자. 시댁 결혼 2년 차. 제가 결혼하고 1년 있다 시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암이 바로 췌장암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은 1년 가까이 시어머니 산소에서 살다시피 하며 식음을 전폐하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첫 번째 제사가 돌아왔고 형님과 함께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돌아가신 사람 제사상을 왜 차려야 하는지 모르겠어.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잖아. 죽은 사람한테 이렇게 정성을 들인다고 해서 와서 먹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산 사람들만 힘들게 하는 것이잖아. 이거 다 불필요한 짓이야. 죽은 사람이 복을 줘? 웃기지 말라 그래. 다 산 사람이 노력해서 그러는 거야. 죽은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 이것도 다 뻘짓이야. 그래도 조상을 잘 돌봐야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음식을 해서 나눠 먹으면서 돌아가신 어머님 이야기도 나누고 가족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네, 누구한테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하도 착한 척 하길래 웃겨서 그래. 제사 후. 아버지, 이제 그만 기운 차리세요. 엄마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나 됐잖아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슬픈데 아버지 마음은 오죽하겠어? 너도 그만해. 돌아가신 지 얼마인데 아직까지 질질 짜고 그러냐?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걱정들 해줘서 고맙다. 이제 기운 차리고 살아야지. 둘째 너도 그만 아파해라. 네 마누라 보기 민망하다. 네. 아버지, 엄마 사망보험금 얼마 나왔어요? 그건 왜 물어? 돈 필요하냐? 저희 애들이 둘이잖아요. 그리고 재작년에 집 살 때 은행 대출로 사다시피 해서 좀 힘들어서요. 그래서 엄마 목숨값 내놓으라는 거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 필요한지 모르겠다만 그렇지 않아도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했다. 내가 생각해서 입금할 테니 적고 많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그럴 생각이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아버지 두고 쓰셔야죠. 은행에서 명예퇴직자 신청받는다고 하더라. 당분간 쉬었다고 나 하고 싶은 일 하련다. 그리고 명예퇴직금으로 받은 돈으로 나도 살아야 하니 돈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자. 나는 좀 피곤하구나. 먼저 들어가 쉴 테니 정리하고 가. 두 며느라가도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들어가 쉬세요. 저희가 정리하고 갈게요. 너 엄마 사망보험금 얼마 나왔는지 알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보험 뭘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돈 받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자식 많은 형 생각 좀 해라. 아주버님은 남편과 달리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뺏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설마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의금을 나눌 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비용을 지불하고 남은 금액을 인수에 맞춰 챙겨가는 걸 보고 저는 적지 않게 놀랐는데 시어머님 사망보험금까지 욕심을 내는 걸 보고 질렸습니다. 그보다 더 놀랄 일은 남아 있었습니다. 건배야, 우리 종교 바꿨다. 무슨 소리야? 천주교인데 뭘로 바꿨어? 그리스찬으로 바꿨다. 거기서 그러는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잡기를 모시는 거라고 하더라. 그래서 다음 해부터는 우린 제사를 안 지내려고 한다. 종교에 맞춰야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잡기라는 거야? 제사는 엄마를 모시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안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저희는 따로 기념일에 산소를 가서 인사만 올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대신 제사는 어렵다는 거죠. 형수님도 종교가 기독교시잖아요. 그런데 바꿔요? 설마 제사 지내기 싫어서 이러는 겁니까? 어머, 서방님, 무슨 말씀을 서운하게 하세요? 저희는 그저 교리를 따르겠다는 건데? 동서가 앞으로 제사를 지내든 알아서 해. 우린 따로 시간 내서 기일을 맞춰 인사드릴 테니. 형수님! 어디서 형수한테 큰 소리야. 아버지 깨신다. 재수씨, 앞으로 수고 좀 해주세요. 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버님이 서운해하시지 않을까 한데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말씀드릴 테니. 형하고 형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우리 엄마 제사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만나시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엄마 길에 오지도 마세요. 거실, 시어머니 기일 10주년. 둘째가 이번에도 고생이 많다. 보한이 많이 했더구나. 올해는 집안 공사로 너희 집에서 치러 미안하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매년 그러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이번 주에는 주중이라 저도 시간 내기 힘들었는데 집에서 할 수 있어서 아버님한테 죄송하지만 좋아요. 좀 더 시간을 아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올해도 네 형님은 안 온다고 하든? 두 분 다 바쁘셔서 주말에 산수로 바로 다녀오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애들도 한참 공부할 시기라서요. 너희는 노냐? 너도 일하면서 매년 이렇게 챙기는데 어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고이한 것들. 죄송합니다. 서운 안 하려고 해도 나도 사람이라 어쩔 수 없다. 아참, 이거 받아라. 이걸 왜 주시는데요? 10년 동안 한 번도 재수 비용 달라고 하지 않은 너희들이 고마워서 그런다. 올해는 더구나 10년인데 그간의 고마움이다. 안 주셔도 돼요. 저희도 살기 바쁘고 힘들다고 아버님 용체도 많이 못 챙겨드리고 있는데. 질부, 너도 이것도 받고 우리 형수님 이렇게 잘 챙겨주어서 고맙네. 작은아버지께서 왜요? 이러면 부담되어서 더는 못해요. 이럴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그렇죠? 아버지, 작은아버지? 당연하지. 우리 건배가 잘하네. 그럼 형님, 우린 밤이나 칠까요? 그러세. 주방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네. 둘째, 너는 곁에서 도와주거라. 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제가 붙였습니다. 저는 두 분이 주신 봉투를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좋게 10년 동안 제사를 준비하며 들어간 돈의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마치 돈을 바라고 한 행동처럼 보였을까봐 민망했습니다. 우리 어부인 행제하셨네? 너무 많이 주셨어. 당신이 다시 돌려드려요. 받고 앞으로 더 잘하면 되는 거야. 두 분이 생각이 있으시니까 주신 걸 거야. 솔직히 많이 주시긴 했는데 두 분 다 돈 많으시잖아. 자식한테 돈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다 해. 그럼 이따 가실 때 차비 넉넉히 챙겨드려요. 그렇지 않아도 준비해 놓았습니다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 당신도 벌써 40대 중년이 다 되었어. 어머님 그립지 않아? 나야 고작 1년 정도였어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당신은 오죽할까 싶어. 미치도록 보고 싶지. 당신도 알다시피 난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아서 엄마가 좀 고생했잖아. 자다 경기 나면 들고 뛰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고 중고등학교 때도 좀만 피곤하면 코피를 달고 살아서 엄마가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약을 구해오고 했지. 엄마는 나한테 신 같은 존재였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바라기였지. 그런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실 줄 몰랐지. 그것도 췌장암 말고 6개월 만에 돌아가실 줄 몰랐지. 50대의 안타까운 죽음이야. 아주버님은 어머님하고 사이가 어땠어? 형? 그냥 평범했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사이였어. 당신도 알다시피 형이 살가운 곳이 없잖아. 어렸을 때부터 워낙 혼자서도 잘해요. 주의라서 크게 말썽을 피우거나 그러지 않았어. 그래서였는지 엄마도 남들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주셨던 것 같아. 하긴 내가 하도 아파서 더 그랬을 거야. 그랬구나. 나는 한 번씩 형님 부부 보면 무섭기도 해. 필요이성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물론 그래서 잘 살고 계시는 거겠지만 조카들 우리랑 채이랑 크게 친하지 않아서 걱정이야. 우리 채이도 조카들하고 노는 거 잘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다 학생이라 공부하기 바빠서 그렇지. 이제 겨우 초등학생들인데 무슨 공부야. 그럼 너라도 형님 댁에 자주 찾아가던가. 놀러 가고 싶어도 주말이면 교회 간다, 여행 중이다, 늘 바쁘시다고 하니 그렇지. 그렇다고 주중에는 나도 피곤해서 갈 수 없고 대신 전화 자주 하잖아. 오늘 돈 받은 거 형수님께 말하지 마. 괜히 돈 벌라고 제사 지낸다고 오해하실라.
나도 그만한 눈치는 있네요. 이 돈으로 우리 채희 미술학원 보내야겠다. 며칠 전부터 단짝인 리희가 미술학원 다닌다고 부러워했거든. 그랬어? 그럼 우리 공주님도 보내야지. 아직 저학년이니까 고학년 올라가기 전까지만 보내려고. 우리 공주님 좋아하겠네. 어디로 보낼 건데? 당연히 미희가 다니는 미술학원으로 보내야지. 내 퇴근 시간 전이라 조바심 내고 안 와도 되니까 좋아. 다 준비됐으면 이제 차리자. 기다리시겠다. 시댁, 한 달 전. 직장인들에게 주말이 얼마나 귀한데 불러요. 급한 일 있으세요? 아비 보러 그냥 오면 좋겠다 싶어 불렀다. 저도 간만에 형님 보고 좋네요. 너 그 입바름 소리 좀 그만해라. 속은 싫으면서. 아니야. 형님은 왜 그렇게 뼈 때린 말만 해요. 뭐 이 자식아? 아비랑 작은아버지 앞에서 잘들 한다. 형님, 우위 좋은 것도 좋지만 이런 투닥거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냥 얼굴 보자고 부른 건 아니고 할 말이 있어 불렀다. 정배, 건배야, 네 작은아버지랑 상의했는데. 형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 자네가 말하게. 내 입으로 직접 하기 그러네. 너희들도 알다시피 본가 앞으로 공동선산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번에 시제를 하면서 모두 합의 본 내용을 알려주려고 불렀다. 대대로 내려온 선산에 문제 있어요? 아니다. 이제 너희들에게 물려줄 때가 된 것 같다는 가족 어른신들의 말이 있어서 전하려고 한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이제 집안 어른들도 다 나이가 많아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 상황이라 생전에 정리를 했으면 한다고 해서 모두 찬성했다. 원래는 너희 아버지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할까 했는데 굳이 옮기고 또 옮기고 할 필요가 없이 너희들에게 바로 넘기는 게 좋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알려주려고 한다. 그럼 공동명의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둘 중 하나 문제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무슨 문제 말이냐? 이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한 사람으로 정했다. 물론 저겠죠? 아니다. 20년 동안 형수님 제사를 잘 지내주고 있는 건배한테 넘기려 한다. 작은아버지! 큰아들이 있는데 둘째한테 준다고요?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배 네가 늘 말하지 않았니?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당연한 이치라고 말이다. 건배는 20년 동안 군말 없이 네 엄마 재산은 물론이고 집안 대소사를 챙겼다. 그리고 둘째 아가도 호라비인 나한테 잘한다. 민호애미도 아버지한테 한다고 했어요. 그래도 난 네 엄마를 챙기는 둘째가 더 고맙다. 너희들 종교까지 바꿔가며 제사에 와본 적 있니? 엄마 기일 때마다 산소에 가서 인사 올린다고 다가 아니야. 너희 엄마는 귀신이 아니라는 말이다. 우리가 이만큼 무탈하게 지내는 것도 하늘에서 네 엄마가 돌봐주신 덕분인 걸 왜 몰라? 그런 게 어딨어요. 각자 노력해서 잘 된 거지. 아무리 옛날 분이라고 해도 밑도 끝도 없이 조상이 돌봐 이렇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을 도와줍니까? 그거 다 미신입니다. 네 이놈, 아버지 말씀에 어디 대꾸야. 이건 우리 집안 일입니다. 작은아버지가 낄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뭐 어째? 아니 형님, 어쩌다가 정배가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겁니까? 허참. 작은아버지께 사과해라. 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밑도 끝도 없이 건배한테 선산을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 제사 안 지낸 우린 아버지 돌아가셔도 재산이 없다는 겁니까? 장남이 우선 아닙니까? 네가 장남다운 행동을 했냐 이놈아. 오히려 장남 역할은 둘째가 했다. 넌 할 말이 없어. 그깟 제사 한 번 지낸다고 장남 역할을 한다고요? 어느 집에서 장남을 이렇게 하대한답니까? 아버지도 장남이어서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이 다른 삼촌 고모들보다 많았잖아요. 작은아버지, 이거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왜 가만히 있는데요? 형님은 받으실만 했다. 그 어려웠을 때 집안을 일으킨 사람도 네 아버지였고 우리들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준 게 바로 네 아버지와 어머니셨다. 그리고 이제는 집안의 대소사며 제사, 시제까지 다 책임지고 계신다. 그만한 대우 받으실만 하다 이거야. 동생 됐네. 우리 할 말 다 했으니 명의 이전 준비나 하세.
이건 불공평해요. 두고 보세요. 절대 그럴 일 없을 테니. 형, 어디가? 형! 에휴, 어찌 저리 욕심만 많아선. 시댁, 기일 전날. 시아버지의 폭탄 발언으로 성난 형님 부부는 저희들까지 불러들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는 듯 준비한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본 아버님의 눈빛이 이글거리며 저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사는 제 앞으로 해주세요. 이미 끝난 일이다. 이 봉투에 담긴 서류는 복사본이다. 원본 등기를 가져오면 바로 달려갈 것 같아 준비했다. 아버님, 장남이 마법이 있는데 너무하세요.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다고 보냐? 저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나이가 한창 바쁘게 돈 벌어야 하는 나이인데 이해해 주셔야죠. 네 시어머니 제가가 한 이틀 하니? 그래 제사 준비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힘든 거 나도 안다. 그래도 둘째는 군말 없이 해왔다. 쟤라고 안 힘들겠니? 너처럼 일하면서 준비하는 게 바로 정성이라고 본다. 그건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 제사를 안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어머니 산소를 안 가요? 우리 해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성이에요. 말 한번 잘했구나. 산소에 풀이 자라는 거 보면서도 정리해 본 적이 있니? 산소 정리도 둘째가 다 했다. 너희들이 장남이라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건배 자식이 멍청해서 그렇죠. 그냥 사람 사서 하면 되는 걸 가지고 왜 하는지. 사람 사서 하면 편한 건 나도 알아. 그런데 난 산소 정리하면서 엄마랑 대화 나눌 수 있어 좋았어. 형님이 바쁘시다고 하니 제가 다 하긴 했는데 이제부터 같이 했으면 해. 네가 선산을 받을 요량으로 벌짓을 다 하는구나.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가져가. 내가 달라고 했어? 뭐 이 자식아? 선심 쓰듯이 말하지 마. 집안 어른들이 결정한 일인데 네가 어떻게 하려고? 솔직히 아버님, 동서 그냥 했겠어요? 다 바라는 게 있으니 했겠죠. 그리고 아버님도 챙겨주셨잖아요. 뭘 챙겨줬다는 거냐? 그럼 동서가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버님이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다들 절에 맡기거나 감사기도 올리는 것으로 끝내죠. 절? 너 나 죽으면 바로 절로 보내겠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다는 거죠. 동서가 말해봐. 동서 거저했어? 아니잖아. 형님, 그게... 형수님,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정확하게 짚어서 말하는 건데 뭐가 지나쳐? 재수 씨도 말해보세요. 정말 무보수였습니까? 무보수라는 말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10년 전에 두 분께 받은 이후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의 정성은 물론 저 역시 친정에서 제사를 지내기에 거부감 없이 해왔습니다. 제사를 조상에 대한 예의로 차리는 것이라 천주교를 다녀도 제사만큼은 지냈던 겁니다. 그런데 뭔가를 바라고 한 일인 것처럼 몰고 가는 형님 부부의 발언은 저에게 상처가 되기 충분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남편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중재하기 바빴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구나. 나 죽고 나면 너희들 어떻게 살지 안 봐도 알겠다. 정배 너는 욕심 좀 줄여라. 충분히 먹고 살면서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냐? 그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정도로 살긴 힘들어요. 아버지도 힘든 시간 그렇게 버텨오셨잖아요.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적게 벌면 적게 먹는 법이다. 건배를 봐라. 건배가 어디 너처럼 행동하든? 그리고 큰애도 둘째처럼 가족에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넌 너무 네 식구만 챙기는 것 같더구나. 아버님, 저도 할 만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둘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동서는 딸 하나뿐이지만 저희는 아들 둘이라서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욕을 먹어야 하나요? 저 솔직히 아버님이 이러실 때마다 서운해요. 그래서 내일 네 엄마 기일인데 또 안 오겠다는 거냐? 누가 안 간대요. 상황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엄마 제사에 무슨 상황이 필요해? 이러니 내가 너희들한테 서운하다고 하는 거다. 둘째 너희들도 문제야. 혼자 한다고 능사는 아니다. 힘들면 도와달라고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죄송합니다. 거실, 당일 오후. 채희야, 엄마 왔다. 아빠는 오셨니?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지. 반차라더니 왜 늦었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문제가 있어. 논의하고 오느라 좀 늦었어. 미안해. 그러면 말하지. 내가 데리러 갔을 텐데. 뭐하러. 버스 한 번 타면 집인데. 채희, 너 음식 다 준비했어? 빠진 거 없어? 엄마는 오자마자 제사 음식만 챙기는 거야. 나도 오후 수업 제끼고 왔단 말이야. 나 착하지? 전공 수업 아니야? 아니야. 교양 수업이고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이야. 장학금 탈 성적도 아닌데 하루 빠졌다고 큰일 나겠어? 아빠, 내가 장학금 타면 어쩌려고 그래? 가끔 우리 아빠는 딸을 너무 무시하더라. 너를 믿으니까 그러지. 화났어? 아빠가 용돈 줄까? 그런 건 말하고 주는 거 아니야. 용돈 주세요. 오늘 출금한 돈 다 뺏기게 생겼네. 아싸, 10만 원. 엄마, 나 뭐 할까? 돈이 좋긴 좋네. 그렇게 잘 발상을 보이니. 엄마는 정해진 날짜 말고는 추가 용돈 없다. 짠순이 우리 엄마께서 어련하시겠어요. 아빠가 주셨으니까 오늘은 봉사한다. 입으로 물건 나를 거야? 냉장고에서 음식 빼고 싸. 나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 그대로 입고 가는 거 아니었어? 검정 정장이잖아. 이 옷은 가져가고 일하기 편한 옷으로 입어야지. 엄마가 하는 거 보면서 넌 몰랐니? 으이그. 잘 보고 배우겠습니다. 오늘 형님 내외분 오실까? 글쎄, 아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당신 전화해봤어? 나도 형님한테 했는데 안 받더라고. 바쁘신가 봐. 오셔도 문제다. 어떻게 나오실지. 설마 작은 아버지도 오시는데 큰 소리 나겠어? 그리고 오늘은 그 말씀 안 하실 거야. 난 왠지 불안해. 뭐가 불안해? 너는 몰라도 돼. 아빠랑 하는 얘기 뭘 다 알려고 해? 나도 알 수 있지. 중요한 이야기는 나만 빼더라. 얼씨구. 네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너는 그냥 조용히 이 엄마 일만 도와주면 되는 거야. 아, 선산 때문에 형제가 누가 상하게 생겼으니 내가 너무 불편하다. 나도 그래. 차라리 포기하자. 그거 있어도 살고 없어도 잘 살잖아. 우리가 언제 그거 바라보고 살았어? 오늘 형님 오시면 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함께 의논 좀 해보려고. 남들은 준다면 덥석 잘도 받던데 우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거야? 우리끼리 있으니 말이지. 20년 동안 조용히 살다가 선산 우리한테 넘어온다니까 저렇게 나오시는 거 불편해.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내 공이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단 말이야. 그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언제 그거 바라고 한 건 아니잖아. 난 제사 지낼 때마다 우리 엄마 오시는 것 같아서 좋아. 마치 잘 지냈냐고 토닥이는 기분이 들어. 당신 진짜 엄마 바라기였구나. 50 넘어서까지 어머님 말만 나오면 눈시울이 붉어지니 말이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고 자랐는데 당신은 여전히 사랑에 목마르는 사람 같아. 내가 이렇다 할 것 없이 해드린 게 없어서 그렇지.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해드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리 빨리 가실 줄 몰랐으니까 공허함이 큰 거지. 난 엄마가 우리 채희 시집 가는 것까지 볼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채희도 당신처럼 아쉬움 남지 않게 술과 담배 좀 줄이세요.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잘 나가다가 꼭 술 담배로 내 손발을 묶더라? 그럼 안 그러게 생겼어? 술은 그렇다 치더라도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는데 몸이 아직까지 버티는 게 신기하지? 그게 바로 건강 체질이라는 거야. 아빠, 담배 끊을 생각 없어? 나도 좀 걱정되더라. 그래서 난 내 남편은 담배 안 하는 남자로 고를 거야. 집이라고 두 여성분이 나를 공격하는 거야? 아빠는 엄마한테 잔소리 좀 들어야 해. 나 뭐 할까? 이거 다 싫으면 돼? 먼저 나간다. 이럴 때는 우리 아빠 능구렁이 같아.
너네 아빠 벌써 나가셨니? 응, 우리만 챙겨나가면 돼. 근데 엄마, 선사는 왜? 할아버지랑 작은 할아버지가 가족 공동명의로 된 선산을 니네 아빠한테 준다고 하셨어. 그럼 좋은 거 아니야? 나 같으면 냉큼 받겠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왜? 큰아빠 때문에? 네가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몰라? 큰아빠랑 큰엄마 내가 자기 아들보다 공부 잘할 때 얼마나 시기 질투했어. 미운 소리 팍팍 하면서 기죽이는 데는 1등이었잖아. 그런 분들이 돈이라고 아니겠어?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리고 네가 뭘 안다고 큰아빠네를 뭐라고 하는 건데. 엄마, 나 이 집에 오늘 온 거 아니거든? 22년간 봐왔던 패턴인데 그거 모르는 사람이 바보지. 그리고 엄마도 이제 그만 착하게 굴어. 할아버지가 주면 냉큼 받고 큰엄마한테 주지 말고 우리한테 주면 되잖아. 딸이랑 조카들한테 넘기면 보기 좋고 면도 서잖아. 우리 딸이 제갈이었네. 산소 1년 후. 난리가 난 후로 아버님의 건강이 급속하게 나빠지더니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는 또 한 번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면서 남편의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깊었습니다. 형님 부부 역시 이번에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어머님 장례와 다르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에 필요한 일은 작은아버지가 진두지휘하면서 선상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였습니다. 선산을 한 사람에게 물려주기보다는 가족들 묘자리를 제외하고 모두 팔아서 남은 돈은 남편과 아주버니에게 절반씩 주어졌고 소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잠잠해졌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엄마 곁에 계시고 싶어 하셨는데 이제는 좋으시죠? 할아버지가 예뻐하던 채이 왔어요. 할머니와 함께 저 잘 크는 거 봐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부탁인데 저 남자친구 좀 만들어주세요. 23살이나 먹었는데 남자친구 한 번 못 사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아셨죠? 넌 할아버지께 부탁한다는 게 고작 남자친구 타령이니?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는데 이번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합심하셔서 꼭 잘생기고 멋진 남자 점지해 주실 것 같단 말이야. 나도 이번 기회에 모태솔로에서 해방되고 싶다. 딸, 너의 성격과 생활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 안 하니? 내 성격이 어떤데? 이 정도면 훌륭하지. 게으르고 잠 많고 화 잘 내고 남자들이 다가오면 그냥 싫다고 튕기는데 누가 좋다고 하니? 그럼 어떡해? 내 생활 방식은 엄마 아빠가 만들어준 거고 남자 보는 눈은 아빠가 이상형이다 보니 그만한 남자가 안 나타나니까 그러지. 뭐? 말이라도 못하면 믿진 않지. 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마. 왜? 답답하고 마마보이에다가 요즘은 갱년기가 와서 드라마 보고 울기까지 하는 울보야. 정말? 남자들 늙으면 드라마 보고 운다더니 우리 아빠도 운단 말이야? 이거 완전 코미디다. 너무 그러지 마라. 남자도 감성이라는 게 있다. 여자들보다 여리고 예민한 게 남자들의 감성이야. 그럼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대? 두 여성분 모시고 사느라 감추고 살았던 거지. 저 봐라. 꼭 애매하면 우리 핑계대는 핑계 대장이시다. 오늘 보니 우리 아빠 확 깬다. 그만 내려가자. 더 늦으면 어두워져서 내려가기도 힘들어. 어머니 아버지, 저희들 또 올게요. 다음번에는 형님 가족들도 함께 올 수 있게 할게요. 요즘 형님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만큼 간직한 성격이 누그러들고 남의 말도 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 제사부터는 합동으로 하니까 두 분 꼭 손잡고 오세요. 딸 말처럼 시부모님 제사는 여전히 제가 모시고 있지만 달라진 건 합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지내야 하지만 형님 부부의 제안으로 합동으로 하면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처럼 순간 개가천선하여 변한다는 것은 그저 작품 속 이야기처럼 살면서 차근차근 변화하면서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사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형님 부부도 이제는 함께하겠다고 통보해오는 걸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돈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제사 때는
가족 모두가 모여서 지내는 첫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들이 돌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